안녕하세요. 오늘도 흰 종이를 채우는 히다입니다. 저의 첫 롱폼이네요. 오늘도 흰 종이를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협죽도라고 하는 꽃을 모티브로 한 동양 로맨스 판타지 캐릭터 일러스트입니다. 악역 영해물이 한참 유행하던 2년 전 그림이라 컨셉을 악역 영해 빙의물로 잡고 그렸습니다. 오늘은 스케치부터 명암, 데일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점이나 도움이 될 만한 팁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러프 스케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정한 설정, 악역 영해의 빙의물, 그리고 동양 로맨스 판타지라는 설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정과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의 이미지를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저는 스케치를 할 때 실루엣을 먼저 잡고 그 뒤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포인트들을 먼저 크게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쁘게 그려주게 됩니다. 저는 무엇을 그리던 항상 전체적인 거를 먼저 그리고 디테일은 그 뒤에 그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그림에서 실루엣은 정말 중요해요. 캐릭터 디자인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저처럼 일러스트 작업을 해도 꼭 고려해줘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루엣입니다. 학생분들이 실루엣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시간 제한이 조금 짧게 잡혔던 그림이어서 배경이 많다거나 아니면 전신을 그린다던가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깨 정도가 나오는 두상 일러스트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겠지만 스케치를 한 번에 끝내지는 못했고요. 마음에 들 때까지 2번에서 3번 혹은 그 이상 그리는 편이에요. 마음에 안 들거나 아쉽다 싶으면 레이어를 분리해서 이어가지고 그 위에 예쁘게 스케치를 하고 다시 선화 작업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쁘다라고 하는 인상을 뽑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고양이상의 눈매, 그러나 표정은 조금 순한 느낌. 그렇게 그리도록 노력했고요. 눈썹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순한 눈썹으로 그렸다가 조금 더 각이 살아있는 눈썹으로 손을 봐줬습니다. 학생분들이 손 그릴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손끝을 동그랗게 그리는 거인데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옆에서 본 손 같은 경우는 손톱 쪽이 조금 더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라인으로 잡아주어야 훨씬 더 예쁘고 가녀린 느낌의 손이 그려지게 됩니다. 손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다시 그려주었는데 그 그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려주었어요. 머리에 꽃장식만 하자니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 나비 모양의 장식도 추가해주었습니다.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지만 꽃도 열심히 자료를 보고 그려주었어요. 귀걸이 같은 경우도 동양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찾아서 작업을 해주었고요. 머리 스타일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오데오 가르마의 약간 중단발 정도의 헤어스타일을 그렸는데요. 조금 덜 예쁜 느낌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찾아보고 결국 조금 더 화려한 약간 선녀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림의 완성도를 올리기 정말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카락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채색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화를 조금 더 러프한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리다 보니 중간중간에 다시 레이어를 분리해서 스케치를 다시 하는 경우도 나오게 돼요. 스케치가 예뻐야 선화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스케치를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디테일한 스케치를 하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주제가 되는 꽃이기 때문에 꽃을 잘 보이게 앞에 배치해 주었고요. 뒤쪽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배치해 주었습니다. 다만 꽃만 있으면 아쉬우니까 꽃잎도 몇 장 주변에 흩뿌려 주었어요.
사실 꽃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예쁘게 그리려면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을 안 그리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꽃을 정말 많이 그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종 리소스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꽃이 딱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고 찾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새로 그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리소스를 쓰시는 거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그릴 수 있는데 리소스를 쓰는 것과 본인이 그리지 못하는데 리소스를 쓰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 뒤에 리소스를 쓰신다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치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밑색을 깔아줍니다. 저는 포토샵으로 그리고 있는 거라서 낫소툴을 이용해가지고 안쪽을 채워주고 겉에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채색을 해주고 있어요. 색상은 고민하다가 머리는 분홍 계열이 조금 더 악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분홍색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눈색은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녹색과 파랑이 1대1로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색깔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그려보자 하고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름 포인트가 돼서 이번 그림에서 꽤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색상을 좋아하는 편이라 조금 차가운 느낌의 색들을 골라서 채색을 해줬어요. 피부 같은 경우도 푸른색이 조금 섞인 색깔인 채도가 낮은 보랏기 도는 색상으로 해줬고요. 분홍 같은 경우도 따뜻한 색감의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색이 아니라 차가운 느낌의 쿨톤 핑크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색상도 디테일하게 정해주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빨강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빨강은 아니고 분홍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분홍이 아니거든요. 늘 쓰시는 색이 아니라 푸른 색깔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쿨톤의 색상들을, 아니면 내가 조금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웜톤의 색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랑 같은 경우도 웜톤 파랑이 있거든요. 색 섞는 법을 익히시면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서 그런 색상들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빛을 2개로 정해주었고요. 두 빛이 원래는 다른 각도에서 오는 거를 더 평소에 많이 그리는 편인데 이번 그림은 조금 특이하게 비슷한 방향에서 빛이 오도록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완전 옆에서 오는 빛의 느낌인 거고 하나는 뒤쪽에서 오는 빛이에요. 저는 이렇게 종종 뒤에서 오는 빛을 사용하는 편인데 굉장히 매력있는 그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유행도 전체적으로 뒤에서 오는 빛이나 혹은 위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좀 넓게 넣는 게 유행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밝음과 어둠의 차이를 크게 주면 좀 더 몰입감은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지금 그림에서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약한 빛으로 둘 다 넣어주기로 했고요. 그래도 뒤에서 오는 빛이 조금 더 센 느낌으로 해주었어요. 뒤에서 오는 빛은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서 멀티플라이 혹은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둠을 깔아주었고요. 빛이 오는 부분만 지워서 밝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각각 밑색에다가 클리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골라가지고 칠해주었어요. 동양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캐릭터 눈 화장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도화살 같은 느낌으로 붉은 색깔의 아이라인 위쪽에 있는 라인도 잡아주었고요. 아이라인도 또렷하고 고양이상에 어울리게 잡아주었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입술보다는 역시나 화장한 듯한 색상이 조금 진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입술 라인을 너무 또렷하게 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화장을 했지만 풀립이 아니라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는 형식으로 해주었습니다.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도 찍어서 눈에 완성도를 올려주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반짝반짝하다거나 밝은 색상의 눈동자를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밝게만 칠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둠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밝으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밝음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만큼 어둠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조그맣게 찍어준 거고요. 그래도 반짝거리는 느낌이 조금 약하기는 해서 대신 주변에 살짝 빛나게 은은한 효과를 넣어주었습니다. 레이어 옵션을 통해서 아웃글로우를 넣어준 거예요.
머리카락에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에 명암을 넣을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에 대한 입체 표현이에요. 머리카락 가닥가닥 표현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납작해지게 표현이 된다거나 머리가 지저분하게 표현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구에 대한 명암을 먼저 넣어주시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밝음과 어두운 경계 쪽에 묘사를 해서 머리카락에 가닥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그라데이션 툴을 활용해가지고 채색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낫소 툴로 명암을 잡을 도형을 잡아주고 그라데이션 툴로 원하는 대로 그라데이션을 한 번에 넣고 그 다음에 브러쉬로 다듬어주면 훨씬 빠르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또 머리카락은 제가 빗질하듯이 그린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정수리 혹은 가마 혹은 가르마라고 하는 곳들에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빗어주듯이 라인을 잡는 느낌으로 표현해줍니다. 학생분들 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여기저기서 나오거나 여기저기로 가가지고 빗질이 한 번도 안 된 듯한 머리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작게 봤을 때 어색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계속 확대해서 손을 더 봐주었고요. 눈썹 같은 경우는 색감이 너무 진하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머리카락 색깔과 맞춰가지고 조금 밝게 표현해줬습니다. 존재는 보이되 그렇다고 너무 까맣게 나오지 않아야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꽃들도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늘 표현하는 꽃과 꽃잎이 밀착된 느낌의 명암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그란 느낌의 꽃들 같은 경우는 머리처럼 전체적인 어둠의 영역을 먼저 탁탁 잡아주는데 지금 그리는 이 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동그랗진 않고요. 조금 납작한 느낌의 나팔꽃 같은 입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만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잎의 얄팍한 느낌을 더 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도 살짝 비치는 느낌의 꽃잎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화려하기도 하고 완성도를 올리기도 좋아서 참고 많이 손이 가지만 비치는 느낌의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처음에 잡아주었던 주름 정도만 잡고 얼굴에 시순경을 훨씬 더 많이 써주었습니다. 두 번째 빗질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요. 머리카락에 얇은 가닥을 추가해주면 좀 더 예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머리카락들도 몇몇 개 그려주었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포인트로 사용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보정 단계네요. 전체적으로 다 비등비등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색깔도 다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를 떼어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정 단계는 포인트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혹은 보여줘야 할 곳과 보여주지 않아도 될 곳을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꽃은 강조를 하고 뒤에 있는 몸통 쪽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조금 덜 보이게 밝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단 이게 너무 명확하게 딱 나뉘어 버리는 게 보이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은은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림은 마무리했습니다. 심심해서 개인적으로 윙크하는 모션도 넣어보았고요. 여러분은 오늘 과정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흥미로우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